이번 시간에는 3단원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챕터였죠. 평면좌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이번 챕터에서는 총 3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인데요.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선의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걸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배웠던 바탕으로 하면은 바로 뭐다? 선분의 길이가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된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실제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x좌표 차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의 제곱을 더해가지고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뭘 배우셨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요. 이걸 배운 이유가 중학교에서는 도형의 관찰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다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점은 좌표로 나타내야 됩니다. 중3 때, 중2 때 배우셨죠. 우리가 삼심을 배우셨는데요. 자, 뭡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직선의 방정식도 나가게 되면 나중에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여기 있는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근데 내분하고 외분은 길이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 B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선분 내부에 있으면은 내분점이 되고 밖에 있으면 뭐다? 외분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개 다 뭐로 푸는 거다? 공식으로 푸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비슷했어요. 자, 내분점은 가운데가 뭐다? 플러스로 연결됐었고요. 외분점은 뭐다? 마이너스로 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B를 위에다 적고 우리가 좌표를 아래다 적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표가 두 개겠죠. X좌표가 Y좌표가 되는데,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 외분을 하시면 되겠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과 외분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점이란 개념이 들어가는데, 중점은 내분점 중에서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공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 규칙을 잡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OX 문제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자, 거짓이면 X표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원점 O와 점 A 사이의 거리는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원점이 0,0이기 때문에 한쪽을 뺄 것이 없어요. 그래서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에서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하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금 전에 대해 설명을 한 부분이죠. 선분의 2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점입니다. 자, 근데 몇 대 몇이다? 1대1이에요. 자,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3, 4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3, 4번은 선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선분 BA를 2대1로 내분한 점하고 같습니까? 이거 다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AB를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A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2일 때 B까지 거리가 1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BA를 2대1로 내분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B까지 거리가 얼마일 때 2일 때 A까지 거리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하다? 다르죠. 그래서 이때 공식을 쓸 때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를 위에 적으시고 좌표를 밑에 적어가지고 크로스 대입 곱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4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분의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은 BA를 3대1로 외분한다. 그럼 요거 보세요. 끝점이 바뀌니까 B도 바뀌고 있죠. 그럼 요거는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AB를 우리가 1대3으로 외분한다는 의미가 뭐죠? 자, A까지 거리는 1일 때 B까지 거리는 얼마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연장선이 이 선분의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Q라고 하는 점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1일 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3이 되는 것이 바로 외분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BA는 어떻게 되겠어요? BA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BA를 우리가 3대1로 외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디까지 거리? 그죠? B까지 거리가 얼마일 때? 3일 때 A까지 거리는 얼마다? 1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의
점을 우리가 바꿔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B도 어떻게 된다? 바꿔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푸는 거다? 공식으로 푸는 거고요. 요거는 개념을 어떻게? 그죠?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 B. 자, 그리고 선분 내부에 있느냐?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느냐? 자, 선분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바뀌거든요. 그래서 무슨 점이라고 불렀다? 외분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중단원 학습 정리 개념 정리는 전부 다 뭐다? 공식입니다. 그리고 공식 제대로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제입니다. 자, 기초 문제 1번.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공식으로 풀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근데 1번은 원점하고 A 사이 거리고요. 2번은 B하고 C 사이 거리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뭐였죠?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선분 O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공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하나가 원점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좌표를 각각 X좌표, Y좌표 제곱해서 더하신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의 제곱 얼마다? 36이고요. 자, 마이너스 8의 제곱 64가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100이 돼서 자, 답은 얼마다? 루트 100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10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특히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제곱근에서 양의 제곱근만 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B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BC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좌표차,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뭘 뺀다? 자, 2를 뺍니다. 자, 그럼 제곱하고, 자, Y좌표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에서 3을 빼서 제곱하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자, 4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에서 3 빼면 3이죠.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루트 25. 그러면 두 문제 다 답은 좀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BC 길이는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공식 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부분이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수직선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고요? 수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가 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공식으로 푸는 거고요.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복습하셨듯이 4대1로 내분하는 점, AB를, 선분 A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과 BA를 4대1로 내분하는 점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B를 우리가 위에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좌표를 어떻게? 아래에다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자, 우리가 내분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자, B는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 대결 곱하는 거 배우셨죠? 자, 4 곱하기 4 얼마다? 16. 자, 그다음 1하고 얼마다? 마이너스 6을 곱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자, 5분의 얼마가 됩니까? 1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된다? P는 2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에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는 얼마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니까 선분의 AB를 이번에 몇 대 몇으로 자, 우리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네요. 자, 그러면 B를 위에다 적고요. 자,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얼마다? 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Q, 자, 2대 3입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하죠? 여기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하고 4를 곱하세요. 그럼 얼마다? 8. 자, 그 다음 3하고 마이너스 6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18이 되죠. 자, 근데 이때는 외분점이기 때문에 뭐 한다?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Q. 자,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26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외분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6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이는 1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 하나로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니까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게 좌표 평면 위로 올라가면 그냥 작업이 두 번이 되는 겁니다.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2번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2번은 수직선이었고요. 3번은 뭐다? 좌표 평면 위죠. 그래서 조금 전에 2번 설명했을 때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공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은이, 서진이, 수지가 우리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옳게 설명한 학생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은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은. 자, 그러면은 자,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3,8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는 x끼리 y는 y끼리인데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b는 일단 뭐 해라? 더해라.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1은 자, x좌표 3하고 곱합니다. 그럼 3이고요. 2는 마이너스 3하고 곱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인데 더하는 거죠. 근데 더하는 건 그냥 6을 빼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y좌표 한번 살펴볼게요. 그 y좌표 이번에 1하고 뭐하고 8 곱합니다. 그러면 8이죠. 자,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나 2를 빼는 거나 뭐 하다 같죠? 이걸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3분의 마이너스 3, 3분의 얼마다?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은이는 뭐 하다? 예, 맞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이는 중점의 좌표를 물었네요. 자, 중점은 어떻게 하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그러면 두 개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3을 더합니다. 자, 그럼 0이네요.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 마이너스 1하고 8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8을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0,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맞다? 그래서 서진이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지는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한대요. 그러면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고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다? 3,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분점 한번 구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B는 뺍니다. 자, 3에서 1을 각각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하고 3을 곱합니다. 9. 그럼 1하고는 x좌표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외분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좌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자, 3하고 8을 곱하세요. 그럼 3, 8은 24 이렇게 되겠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라? 자, 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자, 2분의 얼마다? 자, 12, 2분의 얼마다?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약분하면 6, 얼마다? 우리가 2분의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누구는 틀렸다. 수지는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틀렸다기보다는 계산을 좀 실수를 했겠죠. 자, 여러분들도 계산하실 때 수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수지도 조금 열심히 했으면 제대로 풀었을 건데,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공식이 뭐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는 4번부터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신 부분입니다. 자, 팁이 뭐였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삼각형 이름 있는 삼각형이 모두 6개라 말씀드렸고 그 6개 모두 다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각, 직각, 둔각은 원래 각의 크기로 보는 거지만 바로 변의 길이로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특히 직각 삼각형은 무슨 정리가 적용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팁은 뭐다? 변의 길이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3개 구하셔야겠네요. 자, 선분 AB 구하셔야 되고요. 자, 선분 BC 구하셔야 되고, 자, 선분 CA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공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AB 길이는 6에서 0을 빼요. 자, 그러면 6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자, 6의 제곱 36이고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얼마다? 1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트 얼마다? 52 이렇게 나와요. 자, 물론 52는 2로 약분하면 26, 2하면 13. 그래서 이거는 2루트 1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놔두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계산상에는 여기까지 해주신 것도 맞아요. 자, B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는 자, 7에서 우리가 6을 뺍니다. X좌표. 자, 그 다음에 7에서 뭘 빼겠어요? 마이너스 1을 빼요. 그럼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7에서 1을 더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루트 얼마가 되죠? 자, 1의 제곱 1, 자, 8의 제곱입니다. 64입니다. 그러면 얼마다? 루트 6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C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A는 자, 0에서 7을 빼네요. 그러면 7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에서 7을 빼겠습니다. 그럼 3에서 7을 빼면은 4가 되겠죠. 그러면 49 더하기 얼마다? 4의 제곱 16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답은 얼마다? 65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은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건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지요? 자, 이제 면제 보니까 그죠? BC하고 CA가 같네요. 자,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자, BC 하고요. 자, 뭐 하고, CA가 길이가 같은 뭐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뭐로 판단하는 거다? 변의 길이로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각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두 점 OA와 직선 Y는 X-U의 점 P에 대해서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물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점 P의 뭐를 물었어요? 좌표를 물었죠. 자, 근데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좌표를 상수로 나타내면 되는데, 모르면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미지수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셔야 되냐면 A, B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 있는 미지수 개수를 줄여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이 Y는 X-U 위에 있는 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A가 되면 Y는 뭐다?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B는 A-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A, B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A,2라고 두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P를 뭐라고 합니까? 점 P를, 자, A라고 하면이라고 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학에서 미지수 개수 줄여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가 하나가 있네요. 자, 바로 뭡니까? OP제곱 더하기 AP. 그러니까 선분 OP와 AP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한번 묶어 해보겠습니다. 자, OP제곱, 자, 제곱을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에서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X좌표 제곱 더하기 뭐다? Y좌표의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AP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P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첫 번째 X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Y좌표 차죠. 자, 근데 Y좌표가 A-2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뺀다? 4를 빼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A-6의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전개하겠습니다. 자, A제곱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그리고 A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럼 A제곱이 4개니까 4A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얼마다? 16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수항은 얼마가 되냐면 4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뭐로 묶을까요? 자, 4로 묶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뒤에 40이 있는 부분이죠.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최소, 최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자, 4. 자, 근데 4를 어떻게 하자? 바로 빼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면 A-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갈 때 4를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0이 되죠. 그 다음에 4에 얼마입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때는 최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함수에서 쓰는 그 수는 항상 무슨 수다? 실수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가 2일 때 바로 최소값 얼마다? 최소값 24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때 뭘 물어봤습니까? P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따라서 자, P는 어떻게 되죠? A, A-2.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러면 뭐로 둬야 된다? 미지수로 둬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미지수의 개수는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와 있는 거죠?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P를 나타낸 다음에 주어진 힌트 가지고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X축 위에 있다네요. X축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바로 무슨 좌표가? Y좌표가 얼마다? 0이다 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상수 A 값과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순서는 뭐다?
점 P를 구하자. 자, 3대1로 내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3대1 위에 적으시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6,A가 됩니다. 자, 만약에 선분 BA를 3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B를 앞에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를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앞에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P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하죠? 내분점이니까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3 더하기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곱하겠습니다. 3하고 6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8이고요. 자, 그 다음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자, 더하니까 어차피 2를 빼는 거랑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Y좌표 보겠습니다. 그럼 3하고 뭘 곱한다? A를 곱하세요. 자,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는데 그냥 더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PI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얼마다 16. 자, 4가 되겠고요. 4분의 3A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힌트가 뭐가 되냐면 점 P가 X축 위의 점이므로 라고 적어주는 게 우리가 서술로 나올 땐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Y좌표가 얼마다? Y좌표가 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좌표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A-3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분모는 0은 아니니까 뭐가 0이다? 분자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3A-3은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 나옵니다. 3A는 3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A는 1이 되죠. 따라서 자, 점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4, 자, 여기다 1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1 넣으니까 당연히 얼마다? 0이 나오겠죠. 왜? X축이 있는 점은 바로 Y좌표가 뭐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는 점의 특징이 뭐냐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하시면 잘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두 점 AB를 이어서 3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았고요. 외분하는 점을 Q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딱 3단계인 거 느껴지시죠? 자, 첫 번째 뭐를 구하자? P를 구하자. 두 번째 뭐를 구하자? 그죠? Q를 구하죠. 세 번째 뭡니까? 그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대1로 내분한답니다. 자, AB를, 그래서 A를 앞에, 자, B를 어디에다가, 자, 뒤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 구하겠습니다. 자, B 어떻게 하죠? 자, B는 우리가 더한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얼마? 자, 1하고 곱합니다. X좌표. 그럼 2. 자, 1하고 마이너스 5로 곱하죠. 자, 더하는 것은 5를 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좌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좌표. 2하고 이번에 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10. 자, 1하고 얼마를 우리가 2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2.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 3분의 얼마다? 12가 되는 부분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Q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대1이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5,2가 되고요. B는 얼마다? 1,5입니다. 자, Q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B는 외분점이라서 뺍니다. 자, 그 다음 곱할게요. 자, 2하고 1을 곱합니다. 자, 1하고 얼마다? 마이너스 5를 곱하는데, 자, 어떻게 하라? 빼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Y좌표, 자, 2하고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0입니다. 자, 1하고 2를 곱하죠. 어떻게 하자? 빼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은 1분의 얼마다? 1분의 7, 그러면 7이 되겠고요. 1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7,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단계 끝. 자, 3단계는 우리가 P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의 기계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7에서 마이너스를 뺍니다. 그래서 뭐 하자? 제곱을 합니다. 자, 그럼 7에서 그냥 얼마를 우리가 1을 더한다라고 보셔도 관계는 없겠죠. 방금 제가 왜 지웠냐면 원래 여기가 소괄호 들어가면 여기가 뭐다? 중괄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에서 뭘 뺀다? 그죠? 8에서 Y좌표 4를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8의 제곱 얼마다? 64 되겠고요. 우리가 4의 제곱 얼마다? 1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루트 얼마다? 80이네요. 루트 80. 그럼 80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5하면 16 되고요. 맞나요? 16. 자, 5, 1, 5, 35, 635. 그 다음 4, 4 얼마다? 16 되겠네. 그럼 답은 얼마다?
4루트 5 됩니다. 방금 제가 잘못하게 됐어요. 4로 우리가 원래 소인수분해 하시면 안 됩니다. 2 하면 얼마다? 8, 2 하면 4, 그 다음에 2 하면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4, 4, 16 요거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4루트 5가 답이 돼요. 1단계 내분점 구하기, 2단계 외분점 구하기, 3단계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근데 세 개 다 뭐다? 전부 다 공식으로 풀었죠.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워두십시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다음 직사각형 ABCD와 점 P가 같은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이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배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배우신 적이 있었는데요. 피타고라 정리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직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P라고 잡고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PA, PB, PC, PD는 대각선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자,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자르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이 역시 몇 개다? 4개가 돼서 이게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합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P가 이 사각형 외부에 있긴 하죠. 예, 근데 요거하고 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A하고 PC가 방향이 같고요. PB하고 PD가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나 어떻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길이를 알려니까 일일이 가로, 세로가 다르니까 변수가 너무 많죠. 자, 특히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파푸스 정리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선 정리. 자,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좌표 평면 위에 옮겨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함수라든가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옮겨가지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풀이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등장하는 점이 모두 몇 개다? 모두 5개거든요. 그러면 좌표가 모두 몇 개가 필요합니다? 10개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놓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B를 우리가 무슨 점으로 잡았어요? 원점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D를 A, B라고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C는 X축이 있는 점으로 잡아버리면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A, 0이 되고요. 자, A는 Y축이 있는 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X좌표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 A, B라 놓으면 이렇게 4개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근데 P는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P, Q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좌표가 몇 개다? 4개만 두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A 제곱 더하기 PC 제곱하고 PB 제곱 더하기 PD 제곱이 같은 걸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을 계산한 결과 우변이 계산한 결과가 같다라고 막 보여주시면 돼요. 자, P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A는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에서 루트 그러면 P에서 뭘 뺐다? 그죠? A가 0이죠. X좌표 0이니까 그냥 P제곱입니다. Y좌표는 QB이기 때문에 Q-B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PB가 제일 간단하죠. 원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PC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PC 제곱은, 자, 여기가 C죠. 그럼 X좌표는 P에서 A를 빼면 되는 거고요. 자, 제곱해 주겠습니다. Y좌표는 그냥 뭐다? 그죠? Q를 제곱해요. 자, 그래서 뭘 씌워준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P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는 A, B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P에서 우리가 A를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에서 뭘 빼야 된다? Q에서 뭘 빼야 된다? 우리가 B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Q에서 B를 빼서 제곱을 해서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나중에 제곱을 각각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는 뭐하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A 제곱 보겠습니다. 루트 없어져서 P 제곱 더하기 Q-B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C 제곱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루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A 제곱 더하기 Q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살짝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P 제곱 더하기 Q 제곱입니다. 자, P 제곱 더하기 Q 제곱. 이걸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면 PB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남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묶었으니까 남은 건 뭐냐면 여기는 Q-B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뭐가 남는다? P-A 제곱이 남는데 얘가 그럼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PD가 P-A 전체 제곱에다가 Q-B 전체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거거든요.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없어졌을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부분이, 이거 자리만 바뀌었지 똑같잖아, 그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PD 전체 제곱하고 같아집니다. 그럼 결론은 좌변을 정리했더니 뭐하고 똑같다? 우변하고 똑같죠? 그럼 이 공식이 뭐다?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좌표로 나타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함 길이를 그냥 재거나 구하는 것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의 특징대로 점은 뭐가 있는 거다? 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가 됩니다. 요거 앞으로 적용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연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마지막 문제 그리고 도전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도전. 자, 4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4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사각형이 뭐가 된다고요? 마름모가 될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A, B, C, D. 제가 제일 못 그리는 도형이 마름모인데 사실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거든요. 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 이유가 원래 평행사변이 될 조건 중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마름모는 어떻게 됐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뭐하다? 같지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요.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자, 일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각선이 다른 것을 뭐 한다고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바로 중점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는 A,0이고요. B는 B,-이고요. C는 얼마다? 5,입니다. D는 1,4입니다. 자, 물론 이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정확하게 그리도 괜찮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뭐로 볼 거다? 공식으로 볼 거거든요. 그럼 어떤 공식을 쓰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뭐하다?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A와 B를 각각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여기는 뭐가 양수라고 돼 있어요? A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AC의 중점이나 여기는 BD의 중점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AB의 중점 한번 살펴볼게요. AC의 중점. 그럼 2분의 뭐가 됩니까? 자, A 더하기 5. 그래서 X좌표끼리 더했어요. 그리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성질이냐면 바로 우리가 중점을 구하는 겁니다. 중점. 자, 중점을 구하는데 바로 여기 있는 마름모의 성질, 즉 평행사변 성질에서 대각선이 다른 거 뭐한다? 이등분한다. 자, 그 말은 요 점이 BD의 중점이자 AC의 중점으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AC의 중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A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Y좌표는요. 2분의 0하고 2를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뭐하고? 자, BD의 중점이 같은 겁니다. 그럼 2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B-1,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Y좌표는 2분의, 자, 마이너스 2하고 4를 두면 2가 나오네요. 그럼 나왔네. 그러면 결론은 2분의 2는 똑같죠? 그러면은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5 하고요. 2분의 뭐는 B 더하기 1은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A는 A 더하기 5는 뭐다? B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B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얼마다? 4하고 같아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왜 갑자기 B를 이렇게 썼느냐? 자, 그럼 A가 양수란 말은 나중에 A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B는 현재 양수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만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A가 양수면 B도 무슨 수다? 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하네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두 가지 결합시킬 거예요. 자, 두 가지 어떻게 결합시키냐? 하나는 중점, 하나는 뭐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AD 길이 한번 볼게요. 요거하고요. 무슨 길이? 우리가 CD 길이가 어떻다? 우리가 같다라고 보는 건데 이때는 이게 둘 다 점이 수로 돼 있기 때문에 상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에도 서로 어떻다? 같겠죠? 이건 풀어주시면 이게 됩니다.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을 했더니 자,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자, 1에서 5에서 1을 뺍니다. 그러면 4의 제곱. 자, 그 다음 4에서 1을 빼요. 그럼 얼마다? 2의 제곱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A-1의 제곱은 자, 요거 우리가 소구가 되어서 없어지고요. 2의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A-1을 어떻게? 그죠? 제곱에서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는 그럼 얼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따라서 A는
3 또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다? 양수가 답이죠. 따라서 a는 얼마다? 3 이렇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a는 무슨 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b는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얼마다? 자,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3, 자, b는 얼마다? 7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공식으로 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택했어요. 하나는 뭐다? 대각선 성질, 하나는 뭐다?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공식으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좌표에 대한 중단한 학습 점검,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학습 평가와 익힘책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